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프로젝트 관리의 그 첫 번째 수업을 같이 했는데요. 자, 그때 했던 얘기가 이제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자. 그래서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는 프로젝트의 일정을 계획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early start time, early finish time 그것들을 찾는 방법을 배우고 이제 이번 시간에 late start time, late finish time 그 값들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네 가지의 값들을 알고 나면 이제 일정을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살짝 그 복습을 아주 짧게 하고요. 오늘 할 얘기로 들어가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각 액티비티의 이름이 있고 그 액티비티의 소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때 과연 A3라는 사람, A3 일을 맡은 사람은 언제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에 세 달이 걸리는 이 일이 마치고 A3가 시작되어야 하니까 아마 세 달이 지나고 시작할 수 있다. 이쪽은요, 좀 더 긴 시간, 그러니까 3, 4, 5개월이 지나고 일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하나하나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물론 이렇게 지금 프로젝트의 사이즈가 작을 때, 즉 노드의 개수가 작고 화살표가 이렇게 뭐 복잡하지 않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나마 육안으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숫자가 이제 많아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반복적인 계산 그리고 활동의 이 노드의 수가 많아지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좀 수학적인 테크닉을 사용하자. 그것이 지금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좀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early start time, early finish time을 찾는 공부를 했고요. 오늘 late start time, late finish time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early start time, early finish time을 말 그대로 early start, 시작하면 가장 빨리 시작하면 언제 시작할 수 있느냐? early finish, 가장 빨리 마치려고 한다면 언제 마칠 수 있는가를 그 말뜻 그대로 생각하면서 해보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뒤로 찾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forward pass 방식이라 그러고요. 그에 따른 어떤 아주 간단한 빨간색으로 표시된 수리적인 어떤 논리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었죠. 자, 이번에는요. 밑에 있는 숫자들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자, latest finish, latest start 뒤에서부터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이쪽 끝에서부터 찾아보죠. 지금 현재 A7이라는 작업이 가장 빨리 마치면 9달이 지나고 나서 마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유가 허락한다면 뭐 10개월이 끝나고 마쳐도 된다. latest finish, 늦어도 그때 마쳐야 된다라는 정보가 있으면 10이라고 넣으면 될 텐데 지금 현재에서는 가장 빨리 마치는 이 9를 한번 넣어보죠. 예를 들어서 가장 이번 프로젝트를 9달이 끝나는 시점에 이 전체 프로젝트를 마치고 싶다라고 해서 9라고 넣었어요. 즉 latest finish time, 늦게 마치면 언제까지 마칠 수 있느냐 9를 넣었어요. 그럼 그 앞에 숫자를 한번 어떻게 찾아볼까요? 자, latest start time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늦게 시작하면 언제 시작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latest start, 늦게 시작하면 언제 시작할 수 있느냐. 지금 9라는 시점에 일을 마쳐야 되고 이 작업을 하는 데는 1이라는 시간이 걸리니까 8에는 시작을 해야 되겠죠. 늦어도. 아하, 그런 뜻이군요. 자, 그럼 이쪽을 한번 찾아볼까요? 늦어도 언제 마쳐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죠. latest finish라는 자리니까. latest finish, 늦어도 언제 마쳐야 되느냐. 봅시다.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이 일을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늦어도 이때 시작해야 된답니다. 그럼 언제 맞춰줘야 돼요? 늦어도 그때는 맞춰줘야죠. 8이라는 시간에. 작업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1이라는 시간이 걸리니까 늦어도 언제 시작해야 되나요? 8에서 1을 뺀 7에 시작해야겠죠. 이쪽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이 일이 끝나야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늦어도 이때 시작해야 되니까 8이라는 시점에 늦어도 8에는 끝내줘야겠죠. 늦어도 언제 시작해야 된다고요? 3이라는 시간이 걸리니까 8에 맞춰야 되는데 3이라는 시간이 걸리면 늦어도 5에는 시작해 줘야겠죠. 몇 번 더 해보죠. 늦어도 언제 맞춰야 될까요? 7에 시작해야 되니까 7에 맞춰주면 되겠고요.
1이라는 시간이 걸리니까 늦어도 언제 시작해야 돼요? 6에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말뜻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이쪽 한번 해볼까요? 늦어도 언제 맞춰야 되나요? 자, 아까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데 이번에는 화살표가 두 개가 돼 있어요. 이 일이 끝나야 이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A4와 A5를. 늦어도 5에 시작해야 되고요. 늦어도 6에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앞에서 늦어도 언제 맞춰줘야 되나요? 이 친구가 더 급한 친구죠. 그러니까 이 일이 끝나고 이걸 시작해야 되니까 늦어도 5에는 맞춰줘야겠네요. 언제 늦어도 시작해야 되나요? 늦어도 4에 시작해줘야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기 전에 미리 몇 가지 원칙을 한번 따져볼까요? 자,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보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숫자 latest finish는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latest finish는 그 후행 활동에서 latest start 중에 작은 값을 가져온 거네요. 5와 6 중에 작은 값. 맞습니까? 모든 작업이 그렇습니다. 이쪽은요. latest finish를 어떻게 찾았나요? 앞 그 후행 공정 화살표 두 개 있으니까요. latest start 중에 작은 값 5를 가져왔네요. 자, 이쪽은요. latest finish를 어떻게 찾았나요? 후행 공정의 latest start 중에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제일 작은 값 그 자신이죠. 아하. latest finish 숫자를 찾는 원리가 하나 있군요. latest start는 어떻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latest finish를 찾고 나서 이 액티비티 활동의 task time, 액티비티 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빼주면 간단하게 latest start가 계산되는군요. 방금 보셨던 이 논리가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진행돼 갔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백워드 패스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백워드 패스 방식. 백워드 패스 방식이라는 것은 전체 프로젝트의 종료 시점에 연기 없이 각각의 활동이 얼마나 지체되어도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금 괄호로 묶어놨는데요. 사실은 속뜻이에요. 각 활동이 시작 혹은 완료될 수 있는 가장 늦은 시각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맨 뒤에서부터 시작했고요. latest start time과 latest finish time을 찾는 그 논리가 아주 간단하죠. latest start는 latest finish에서 task time을 뺐다. latest finish는 후행 활동들의 latest start들을 보고 가장 작은 값을 가져온다. 자, 그런 얘기죠. 그런데 방금 봤던 그 상황에서요. A1에서부터 A7까지라는 작업이 있었고 방금 우리가 late start, early start, late finish, early finish 네 가지 숫자를 다 찾았죠. 그래서 찾고 나서 정리해 보니까 어떤 활동들은요. late start와 early start가 같아요. 이건 다르군요. 같고요. 다르고 같네요. 자, latest start, earliest start가 같으면요. latest finish와 earliest finish도 같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여유 시간, slack time은 다름이 아니라 latest start에서 early start를 뺀 시간이에요. 즉, 말뜻을 생각해 보죠. latest start와 earliest start의 차이, latest start와 early start의 차이, 이게 무슨 뜻인가요? 늦어도 이때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와 빠르면 이때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 그 차이가 같다? 그러면 여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여유는 없다. 빨리 시작하건 늦게 시작하건 똑같은 시간에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럼 스스로 그 세부 활동이 지체될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게 그 early start time과 early finish time의 차이가 바로 여유 시간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셨다시피 방금 우리가 forward pass 방식과 backward pass 방식을 통해서 찾아낸 숫자들을 통해서 여유 시간을 계산할 수 있고요. 가만히 보면 이 여유 시간이 0인 곳들, 이 노드들이 모여서 주 경로를 이루는 거죠. 이 시간들이 모여서 주 경로를 이룬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아까 보셨던 그 네트워크인데요.
early start와 late start가 같은 이쪽이 같으니까 이쪽도 같게 되겠죠. 당연히. 예. 지금 이 두 앞뒤 숫자의 차이는 task time이니까요. A1이라는 숫자 아래 위로 갔고요. A2가 아래 위로 갔고요. A4가 아래 위로 갔고요. A7이 아래 위로 갔고 나머지는 다릅니다. 즉 이 패스 A1, 2, A4, A7 패스가 크리티컬 패스라는 얘기죠. 지금 다른 노트들은요. 한번 뜻을 보죠. 예를 들어서 A6 한번 볼까요? 빠르면 6이라는 타임 포인트에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늦으면 7에 시작할 수 있다. 이 말뜻이 뭔가요? A6란 이 작업은 한 달 정도 뒤로 딜레이가 될 여유가 있네요. 즉 타스크 타임에 1이 걸린다고 했는데 2가 걸려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이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A3 빠르면 3, 늦으면 4에 시작한다. 지금 현재 3개월 만에 일을 마치라고 했는데 저 작업이 뭐 3.7개월이 걸려도 이 전체 프로젝트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겁니다. 크리티컬 패스를 통해서 정말 타이트하게 일정을 관리해야 될 노드들을 발견한 셈이네요. 슬랙 타임이 없는 곳은요. 아주 이 전체 프로젝트의 매니저는 아주 타이트하게 일정 관리를 해야 되고요. 다른 액티비티들은 조금 느슨하게 조금 일정이 연기돼도 전체 프로젝트를 제 시간 내에 즉 9개월 만에 완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무인 비행기를 만드는 그때 액티비티를 한번 A10까지 있는 그런 액티비티였는데요.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조금 다른 표기법이긴 한데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1이란 작업 액티비티는요. 자, 위에 있는 숫자가 타스크 타임이에요. 9 weeks, 9주가 걸리는 작업이고요. 제 모서리에 있는 이 네 숫자가 바로 early start time, earliest finish time, latest start time, latest finish time. 그 다음에 그 A1이라는 이름 바로 밑에 있는 가운데 이 숫자는요. 바로 이 액티비티 1의 슬랙 타임이 되겠습니다. 아래 위로 같으니까 슬랙 타임이 0이 됐던 거죠. 이런 작업 같은 경우는 아래 위로 early start time이 19, late start time이 21이니까 그 차이는 2. 그러니까 슬랙 타임만 알고 있으면요. 즉 여유 시간만 알고 있으면 크리티컬 패스를 찾는 건 쉽죠. 슬랙 타임이 0인 아이들만 이렇게 묶으면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가는 것이 크리티컬 패스고요. 이 크리티컬 패스만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면 나머지는 조금 여유가 뒤로 밀려도 상관없다. 6주나 여유 시간이 있고요. 2주의 여유 시간이 있고 4주의 여유 시간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조금 연기가 되어도 전체 프로젝트 일정상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사항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까지 우리가 CPM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CPM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줬나요? 크리티컬 패스를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줬고요. 여유가 있는 액티비티와 여유가 없는 액티비티를 구분하게 해주었고 그 얘기는 각각의 액티비티들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일을 끝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테크닉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PERT라고 쉽게 부르는데 풀 네임은요. Project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이라고 그래서 이 분야의 사람들은 PERT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PERT. 자, 이 PERT는요. 1958년에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즈 알렌 해밀턴과 펜타곤의 아주 큰 프로젝트 핵 잠수함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 작업이 시작됐고 그때 이 핵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 달라붙은 하청업체가 한 9천여 개의 하청업체가 달라붙어서 한꺼번에 커다란 하나의 프로젝트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까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에서는 어떤 가정을 세웠냐면 하나하나의 세부의 액티비티들이 그 타스크 타임이 하나의 고정된 값이었죠. 즉 액티비티 1은 9개월이 걸린다.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현실은요. 9개월이 걸릴 때도 있지만 8.5개월이 걸릴 때도 있고 9.3개월이 걸릴 때도 있고 즉 좀 변동성을 그 타스크 타임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될까?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이제 이 PERT라는 테크닉을 발견했던 겁니다. 각각의 작업에 확률적인 시간을 계산함으로써 변동성이 있는 거죠. 모든 프로젝트를 끝내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률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즉 이러한 테크닉을 쓰면 이 전체 프로젝트가 뭐 1.5년 만에 끝날 확률이 86%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세부적인 구성 그 하나하나의 세부 활동들이 확률적으로 시간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 프로젝트의 시간도 확률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정상인 거죠. 그래서 CPM과 PERT를 조금 비교해 보면요. 자, CPM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전 프로젝트의 경험이 있어서 불확실성이 적을 때 사용하며 활동마다 하나의 추정치, 즉 디터미니스틱한 타스크 타임을 사용한다. 각 하나하나의 세부 액티비티에 소요되는 시간이 결정론적일 때, 딱 정해져 있을 때, 그때는 CPM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것이 확률적으로 변할 때, 자, 수학적으로 지금 좀 적혀 있는데 이걸 지금 너무 초점을 맞추실 필요는 없고요. 어느 세부적인 활동치가 비관적인 예측치가 있고요. 일관 보통치라고 불리는 가장 자주 발생했던 그런 시간이 있고요. 낙관적으로 볼 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끝마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을 때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각 세부 활동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어떤 수학식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면 전체 프로젝트의 종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에 대한 확률적인 접근 방식이 가능했다. 자, 그 정도 이해하시면 오늘 이 수업 시간에 PERT에 대한 설명으로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 프로젝트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CPM을 썼건 PERT를 썼건 이 전체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대략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프로젝트를 마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줄이려고 이제 사람들이 노력할 텐데 프로젝트를 좀 가속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프로젝트 관리자들은요, 프로젝트를 완수할 때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려고 해요. 즉, 프로젝트 관리자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종료 시각, 즉 언제 끝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요. 프로젝트의 비용, 내가 얼마만큼의 예산을 써서 그 프로젝트를 하는가, 아주 중요한 이슈고요. 프로젝트를 완성 후 결과의 품질, 너무 서둘러서 품질이 안 좋아지는 것은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데요. 항상 이런 것들은 좀 상쇄 관계, 즉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즉 돈을 많이 쓰고 예산을 많이 쓰면요, 품질이 좀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품질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또 종료 시각이 좀 더 늘어나는, 서로 어떤 것을 얻으면 어떤 것을 잃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될 텐데, 하나의 목표와 다른 목표와의 상쇄 관계를 깨뜨리면서 프로젝트의 관리를 좀 더 현명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몇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되도록이면 프로젝트를 일찍 시작하라. 예. 우리가 학기 말 과제 신드롬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즉, 어차피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어서 하다 보면, 즉 일정을 뒤늦게 잡다 보면 나중에 뒤에 마감 기간 내에 끝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아마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하고 하면서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되도록이면 앞당겨서 빨리 끝내는 것이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일정이 늘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또 다른 조언은요, 프로젝트의 범위를 정하라. 즉 명확하게 범위를 정해놓고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고객사와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해서 몇 개월 만에 끝냅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에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는 와중에 고객들의 주문이 자꾸 점점 늘어나요. 그럼 프로젝트의 범위가 점점 커지겠죠. 그럼 시간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한된 시간 내에 제한된 예산으로 그 프로젝트를 끝마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또 다른 조언은요. 활동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라 이런 얘기예요. 아까 CPM에서 보셨다시피 각각 세부 활동의 소요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 세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전체 프로젝트의 종료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겠죠. 특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크리티컬 패스 내에 있는 주 경로 위에 있는 그 액티비티들의 세부 시간을 줄이면 프로젝트의 시간이 좀 줄어들겠죠. 만약에 우리가 세부 활동 시간을 줄이는데 크리티컬 패스 상에 있지 않은 활동을 줄이면 어떨까요? 전체 프로젝트는 전혀 종료 시간이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는 얘기죠? 예, 우리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제에서 공부할 텐데요. 자, 또 다른 메시지는요. 주 경로상의 활동들을 중첩시켜라. 일렬로 이렇게 세부 활동들이 일렬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으면 줄이는 게 쉽지 않지만 만약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병렬로 배치해서 즉 하나 둘 오다가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네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아까 세 번째 말씀드렸던 활동 시간을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줄이는 방법. 자, 그것을 우리가 프로젝트 크래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자, 우리나라 말로는 프로젝트를 촉진시키는 방법인데 한번 보시죠. 이 프로젝트를 크래싱한다는 얘기는요. 추가적인 자원을 투입하여 프로젝트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 즉,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한 속도를 가진 도구를 가지고 기구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예산을 써서 좀 더 빨리 작업할 수 있는 도구를 쓴다면 이 세부 활동의 시간이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비용을 들이면요,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완벽히 너무 많이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 프로젝트의 전체 종료 시간을 좀 줄이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A1에서부터 A7까지의 세부적인 활동들이 있고요. 네트워크는 아주 간단한 네트워크이고요. 지금 각각의 타스크 타임이 4라고 적힌 4주, 단위가 주네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시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려야 전체 프로젝트가 마칠까요? 제가 사실은 의도적으로 좀 큰 숫자들을 위에 적고 밑에 작은 숫자들을 적었는데요. 크리티컬 패스의 뜻에 의하면 큰 숫자들 12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4 그러면 20, 32, 36 총 36주가 흘러야지 이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겠죠. 자, 여기서 36주가 너무 길다라는 판단을 우리가 하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줄여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A1이 좀 제법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A1이란 액티비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활동 A1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더니 현재 12주만큼 시간이 걸린다고 아까 타스크 타임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12주 만에 끝마치기 위해서 현재 우리는 $3,000의 비용을 쓰고 있어요. 3,000불의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정상적인 활동이에요. 정상적인 소요 시간이고 정상적인 비용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좀 해봤더니 만약에 우리가 돈을 좀 더 쓰면, 즉 총액을 $5,000를 쓰게 되면요, 12주 걸리던 것이 7주만 해도 끝날 수 있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즉 기존 활동 3,000에서 $2,000만 더 쓰면 12주에서 7주로 몇 주가 줄어든가요? 5주나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촉진 후의 비용이고요. 촉진 후의 소요 시간이고요. 촉진된 활동이 저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두 점을 이은 이 선은 뭘 의미할까요? 5주를 줄이기 위해서 2,000불을 더 썼군요. 여기서부터 1로 간 거니까. 5주를 줄이는데 2,000불을 더 썼다. 일주일에 400불씩 더 쓰면 우리가 시간을 맥시멈 5주 줄일 수 있다. 그런 정보네요.
자, 이런 식의 정보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리했다 칩시다. 자, 활동이 1에서부터 7번까지 있고요. 정상 소요 시간이 12, 8, 4 아까 앞에서 보셨던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시간이 정상적인 소요 시간이 있고요. 정상적으로는 이런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전체 프로젝트를 끝마치기 위해서 이 작업을 다 해야 되니까 일단 이 전체 비용이 다 드는 건 맞아요. 총 7만 5천 불을 들여야지 이 전체 프로젝트가 끝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36주나 걸리는 오랜 이 시간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크래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촉진을 하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정보를 탐색해 봤더니 3,000불 들여서 12주 만에 끝나던 일을 5,000불을 쓰면 7주 만에 끝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촉진 가능 시간은요. 12주에서 7주까지, 즉 5주를 줄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돈이 2,000불 더 들었으니까 주당 촉진 비용은 2,000불의 차이 나누기 5 하니까 아하, 주당 400불씩 돈이 더 드는구나. 그러면 촉진을 할 수 있구나. 즉 시간을 줄일 수 있구나. 그런데 무진장 많이 줄일 수는 없고 5주만큼 줄일 수 있구나. 자, 이 정도의 파악을 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아까 그림이 이랬는데요. 아까 크래싱을 하기 전에 이랬던 거죠. 자, 이때의 크리티컬 패스는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쪽 패스가 될 거고요. 그때 총 소요 시간이 12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4 해서 36주가 걸렸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계산했던 프로젝트를 촉진시키는데 그 각각의 활동들을 촉진시키는데 즉 크래싱 시키는데 드는 주당 비용을 한번 적어봤어요. 자, 적어보니까 400불짜리도 있고요. 500불짜리도 있고 3,000불 아주 비싸네요. 7,000불 이거는 정말 줄이는데 돈 많이 드네요. 200불, 200불, 700불이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정작 크래싱을 해야 되는 대상은 누굴까요? 이왕이면 1주 크래시 하는데 1주를 촉진시키는데 싼 비용을 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200불이 싸다고 이 200불이라고 적혀있는 이 액티비티를 촉진시키면 우리 전체 프로젝트의 총 소요 시간이 줄어들까요? 줄어들지 않겠죠. 왜냐? 이 액티비티들은 크리티컬 패스 상에 있지 않거든요. 줄여봐야 각각은 다 슬랙 타임이 있기 때문에 즉 여유 시간이 있어서 줄여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크래시를 시켜야 한 그 대상은 항상 크리티컬 패스 상에 있어야 되고 크리티컬 패스 상에 있는 액티비티들 중에 가장 싼 비용이 드는 것 누군가요? 400불이 가장 싸네요. 그러면 액티비티 1부터 아마 촉진을 시켜 나가야 될 겁니다. 즉 먼저 주 경로를 살피고요. 그리고 최소 주당 촉진 비용을 갖는 활동을 찾아서 크래시를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얻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12주 걸리던 것이 이제 7주로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크리티컬 패스를 찾아야겠죠. 크리티컬 패스를 찾고 나니까 추가 비용 2,000불을 들어서 총 소요 시간이 31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새로운 크리티컬 패스 상의 소요 시간은 7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4니까요. 즉 추가 소요 비용 2,000불을 이것이 미니멈의 코스트고요. 이 정도 들이면은 아까 36주 걸리던 것을 31주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좀 추가적인 생각을 더 해보죠. 31주라는 시간도 여전히 아주 긴 시간이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줄여야겠다. 우리에게 예산은 조금 더 있다. 그런데 최소한의 예산을 쓰면서 조금 더 줄이고 싶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하긴 할 텐데요. 자, 이번에는 보시죠. 크리티컬 패스 상에 있는 노드들을 먼저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당 촉진 비용이 가장 작은 것을 고른다고 골랐는데 4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액티비티 1은 줄일 수 있을 때까지 다 줄였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수 없거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조금 더 비싼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500이라는 이 액티비티가 그 다음으로 싼 것이네요. 여기를 이제 촉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죠. 만약에 이 2번 액티비티가 촉진할 수 있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8에서 뭐 2까지 확 6주만큼이나 줄일 수 있다. 만약에 그 사실을 보고 아, 이쪽이 제일 싸니까 6주만큼 확 여기서 줄여야겠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을 뭐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어디가 됐던 간에요. 맥시멈으로 아까처럼 줄일 수 있을 때까지 줄이는 게 맞는 접근 방식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일까요? 사실은요, 아까 앞선 예에서는 1번 액티비티는 제가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맥시멈으로 줄이려고 줄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싼 비용이라는 판단이 맞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이유는 이 1번 액티비티가 이 네트워크의 제일 시작점이어서 제가 아무런 고민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2번이나 혹은 4번 다른 노드가 그 다음 크래쉬의 대상이 된다면 이건 스토리가 좀 달라집니다. 자, 어떤 대목이냐면 만약에 이 8번, 지금 8주라는 시간이 걸리는 액티비티를 1주씩 한번 1주 줄였다고 쳐보죠. 그럼 7주. 또 1주 줄이면 6주. 즉, 한 주 줄임에 따라서 혹시나 크리티컬 패스가 다른 경로로 바뀌거나 크리티컬 패스가 2개가 될 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례에서는 지금 해당이 되지 않지만 좀 더 복잡한 경우에는요. 1주, 2주 추가로 줄일 때마다 크리티컬 패스가 예를 들어서 두 개의 경로가 동시에 크리티컬 패스가 된다. 그러다가 더 줄여서 혹시 다른 경로가 또 크리티컬 패스가 되었다. 즉 크리티컬 패스가 다른 경로로 이어지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줄이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결론은 크래쉬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액티비티나 제일 마지막 액티비티가 아닌 이후에는 다른 액티비티들은요. 1주씩 줄이면서 그때마다 크리티컬 패스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말 전체 종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크래쉬의 기법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요. 크리티컬 패스의 메소드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early start time, early finish time, late start time, late finish time. 4개의 값을 구하고 났더니 각 액티비티들이 가지는 slack time, 즉 여유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크리티컬 패스를 찾을 수 있었고요. 사실은 early start, early finish, late start, late finish 저 4값을 찾았다는 얘기는 각각의 세부 활동들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마쳐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우리가 획득했다는 거나 다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CPM과 PERT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CPM은요. 디터미니스틱한 타스크 타임, 즉 시간이 고정되어 있었고요. PERT는 확률적으로 변하는 상황을 다룰 때 우리가 사용한다. 그리고 끝으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속화시키는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전체 프로젝트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그런 테크닉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